예전에는 그냥 멘탈 케어라고 했을 때는 노인들의 치매에만 자꾸 집중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다양해진 것은 맞기는 하고요. 정신과라는 게 사실 되게 모호한 의도를 가지고 속이더라도 심지어 그런 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주제가 멘탈 케어 관련된 사실은 고민들은 좀 하고 있는데 말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위원장도 국민의 정신건강 관련돼 가지고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들 말씀 많이 하신 것 같고, 문재인 상무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멘탈 케어와 관련된 또는 어떤 이런 트렌드가 좀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시장에서 멘탈 케어와 관련된 회사들이 한 2, 3년 전부터 많이 좀 생겨진 거는 같고요. 치매나 노인 쪽을 타겟팅을 하는 회사들도 좀 있고,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약간 그냥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형태의 서비스들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영유아나 아니면은 소아 자폐의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멘탈 케어라고 했을 때는 노인들의 치매에만 자꾸 집중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스타트업들이 많이 다양해진 것은 맞기는 하고요. 사석에서 멘탈 케어 하는 회사라고 본인 소개하시던데, 강홍지 대표님은 BTX가 멘탈 케어다. 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멘탈을 다루는 건 맞는데, 저희 회사가 멘탈에 뭐 이렇게 다 집중하는 거라고 설명하면은 조금은 비약인 것 같고요. 그 정신과를 그래도 이번에 저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객관적인 정량 지표의 개발. 정신과라는 게 사실 되게 모호한 어떤 진단 기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험도 이거를 판단하고 어떤 보험료를 지급하고 뭐 진단 여부를 막 객관적으로 따지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병적인 상황이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의도를 가지고 속이더라도 심지어 그런 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이제 개발하는 게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정신과를 다루는 것의 화두자, 정신과 자체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EAP에서도 사실은 중요 테마 중에 하나가 원래 정신건강 쪽이었는데, 관점이 혹시 대표님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요양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이런 부분을 다루는 병원의 영역이 아니라 웰니스의 영역에서 접근할 때는 사실은 상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상담 부분 자체가 예전에 그런 요양 비즈니스처럼 매뉴얼화도 굉장히 안 돼 있고, 다음에 디지털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적인 기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이런 상담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화랑이 되는 비즈니스 영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기존의 오프라인 강좌들, 상담을 하고 있었던 오프라인 강좌들이 여전히 굉장히 좋은 콘텐츠와 네트워크, 그러니까 상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접근도가 올라가진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해결을 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디지털로 바뀌는 부분들이 합쳐지는 것이 전체 효용을 훨씬 더 늘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지컬적인 측면이 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EAP가 기존에 이제 멘탈 케어에만 국한됐다고 하면, 정서 더하기 이제 육체적인 건강 관리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EAP가 요즘에 이제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근간에 디지털 플랫폼이 존재한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정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드림플러스가 사실은 우수한 스타트업들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어떤 플랫폼적인 기능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와중에 또 헬스케어나 몇 가지 테마에 또 집중을 해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 감사하고, 이게 매크로한 트렌드랑도 같이 이제 이어지는 거겠죠. 네, 지금 보험 이런 거는 사실 저도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잘 몰랐던 건데,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이야기 많이 해주신 문여정 상무님은 이 영역에서 누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된다. 1번 보건복지부, 2번 금융위원회, 3번 헬스케어 스타트업, 4번 헬스케어 투자 VC, 5번 너네들. 모두 다? 네. 1번과 2번이 조금만 더 규제를 풀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자들 모두 다 내게 여지는 많이 있는데, 규제가 조금 더 풀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하 대표님은 사실 제가 그냥 뭐 설명을 자세히 드리진 않았지만 업종이 되게 오래됐고 가장 많은 시장 플레이어들을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시장에 대해서 아쉬운 점 또는 대표님이 생각할 때 이런 서비스들은 조금 더 나는 더 관심을 가지고 본다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요새 오은영 박사님이 불붙인 아이들 정서 관련한 부분 그리고 발달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이번은 결국은 이제 헬스케어의 끝은 죽는 건데 잘 죽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선 이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죽음을 다루는 이 헬스케어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고작해야 상조 회사 정도인 것인데 혁신이 일어날 여지가 굉장히 큰 영역이거든요. 아쉽다기보다는 뭐 비즈니스라는 게 뭐 규제도 뭐 잘 혁파되면 좋고 뭐 다 좋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게 이제 비즈니스니까 거기서 조금 더 분발을 하면 좋겠는 플레이어들은 저는 뭐 스타트업은 당연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안티프로너십이 아니냐. 안티프로너십이 이제 발휘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큰 회사들의 화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이미 수많은 자산이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조직들은 이걸 빨리 어떻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마 탑 리더십에서는 다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실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시행착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가면서 바꾸는 거죠 뭐.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많은 좀 논의들이 있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장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 앞에 놓고 저기 다양한 형태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드립톡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혹시 관심이 있는 내용들 있으면 언제든 저희 드림플러스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발. 제발.